음의 길이 갈게요. 자, 음의 길이는 국어의 무엇의 흔적이다? 전통성의 흔적이다. 정통 아니에요? 전통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6항. 자,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을 하되 첫 음절에서만 한다. 첫 음절의 밑줄. 그 다음에 다만 합성어의 경우에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분명한 긴 소리를 인정한다. 다만 합성어는 예외다. 그럼 합성어는 첫 음절이 아니어도 길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근데 또 괄호. 여러분 다만의 다만이에요 지금. 그래서 다만의 다만. 짜증이 납니다. 솟구쳐 올라요. 그쵸? 자, 어느 정도 끊어서 발음할 수 있는 첩어의 경우의 이야기다 이거는. 그러니까 합성어도 분리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되게. 합성어인 건 맞긴 맞는데 뜯으면은 각각 사용이 안 되고 있다거나. 아니 사용이 안 되다. 그러니까 어원이 뭉개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의미를 밝힐 수 없거나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래서 도를 뜯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첩어라고 했죠. 그럼 어때요? 앞뒤가 그쵸? 똑같은 글자가 두 번 반복이 된 경우. 그쵸? 이럴 때. 자, 그 다음에 그러나 같은 음절이 반복되어 두 음절이 된 경우 절대 둘째 음절을 긴 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뭐냐면 자, 여기서 첩어의 경우라고 했고 준첩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합성어인데 앞뒷말이 반신반의 뭐 이런 것처럼 선남선녀 뭐 이런 것처럼 그죠? 이렇게 제3, 제4 이런 것처럼 유사한 경우에 대한 얘기였다면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은 음절이 반복돼서 딱 몇 음절? 두 음절 된 경우. 그쵸? 자, 그래서 준첩어도 아니고 완전히 똑같은데 한 글자짜리가 두 번 반복된 거죠. 자, 반신과 반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두 글자 합쳐져서 네 글자가 됐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영영 그녀를 못 봤어 이렇게 얘기할 때 영영은 길령자를 두 번 한 거잖아요. 한 글자짜리를. 그래서 합치면 몇 글자가 됐죠? 두 개짜리가 됐잖아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긴 소리 안 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영이라고 하지 않고 영영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 용언의 단음절 어간에 자, 여러분 용언의 단음절 어간이라는 건 어간 파트만 잘라서 봤을 때 몇 글자다? 한 글자. 이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안따요. 여러분 안따에서 어미 부분이 뭐죠? 다. 그쵸? 그럼 다 빼면 뭐만 남아요? 안만 남죠? 그럼 한 글자죠. 예, 이런 걸 바로 용언의 단음절 어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용언의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 어가 결합되어 한 음절로 축약이 된 경우에도 긴 소리. 여러분 여기서 축약의 빗줄. 그냥 단음절 어간이면 늘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모음음이랑 겹쳐져서 그죠? 그래서 축약, 모음 축약이 일어나서 이중모음 됐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때는 긴 소리가 돼요. 짧았던 것도. 길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중모음이 되니까. 그리고 원래 이중모음이었던 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축약을 통해 이중모음 된 건 이게 두 글자짜리 합친 거야.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다만 또 예외가 있죠? 자, 오다 더하기 아를 해서 이리 와 들어와야 다. 그때 오다에 아를 해서 와 이리 와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쳐 이때 등은 긴 소리로 하지 않는다. 예외죠. 얘네는 짧게 가는 거예요. 그쵸? 짧게 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얘는 이렇게 발음도 못하죠. 쳐 아시죠? 자, 그 다음에 또 가 저리 가 이거 있죠. 거기서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쓸 때도 발음할 때도 저리 가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불을 켜 이렇게. 자, 동음 탈락의 경우에 여러분 동음 탈락이라는 거 뭔지 아시죠? 똑같은 모음이 마주쳤을 때 하나를 버리는 겁니다. 그쵸? 자, 이렇게 동음 탈락의 경우에도 긴 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물론 두 개의 저리 가의 아와 뒤에 아의 아가 축약이 아니잖아요. 탈락이잖아요. 그러니까 긴 소리 안 하는 거죠. 아까 전에 나오는 이제 그 두 음절의 줄임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다 여러분 축약은 줄였으니까 둘 다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탈락은 하나 버린 거예요. 버렸는데 기를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붙임. 피동사동의 경우에 어간과 전미사가 축약된 형태를 마찬가지로 길게 한다. 얘처럼 어미가 축약됐을 때 길게 하는 것처럼 접사가 축약됐을 때도 길게 합니다. 자, 그래서 접사라는 게 여기서 이제 이론 문법이 튼튼하지 않으면 어문 규정 알아들을 때 조금 어려움이 있죠? 그쵸?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또 여기서 이론 문법을 빠져나가서 설명은 끝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Q&A나 이런 걸 활용하시고 이론 문법 보강하세요. 자, 그래서 피동사동을 우리가 파생적 피동과 파생적 사동을 할 때 접사를 쓰죠. 먹다인데 먹이다, 먹히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잡다인데 잡히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일이기, 우구추 이런 접사를 쓰는데 그때 줄어들 수 있는, 그쵸? 자, 그래서 뭐 이라든가 이런 걸 이라는 게 줄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축약된 형태가 만들어지면 길어진다는 거죠. 자, 제가 테스트에서 딱 집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지금 여기 있는 어떤 단어가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무엇과 관련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긴 소리부터 알고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정국어에 장단음에서 고유어의 장단음, 한자어의 장단음 이런 게 나와요. 그럼 그런 것들 좀 숙지할 필요가 있겠죠? 자, 여러분, 말이 말을 하네? 밤에 밤을 먹는다. 그쵸?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눈으로 눈을 보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렇게 짧은 소리랑 긴 소리를 둘 다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서 막 외우는 거죠. 그쵸? 제정국어에 보면은 예문으로 친절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입으로 읊조리면서 일부러 본인이 길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100번 보실래요? 창피해. 집에 가서 문 닫고 그걸 10번 발음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 우리 합격할 때까지는 유치한 것도 막 같이 따라하면서 외우고, 그쵸? 그리고 집에서 문 닫고 발음하는 거죠. 그쵸? 그게 진짜 최고예요. 자, 그래서 눈으로 100번 보는 것보다 입으로 이렇게 말이 말을 하네? 뭐 이러면서, 그리고 혼자 웃고, 그쵸? 그래서 눈으로 눈을 보다 이렇게 하고 이거 10번 하는 게 나아요. 자, 그럼 여러분, 눈은 길다 그랬죠? 눈으로 눈을 보내 내리는 눈은 기니까. 그쵸? 자, 그래서 눈이 길어요. 근데 분명 첫 글자에서만 그렇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눈 하면 얘가 몇 글자 어디로 넘어갔어요? 두 번째 글자로 밀렸죠, 자리가. 그게 짧아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밤에 밤을 먹는다 하니까 밤, 군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말씨도 볼까요? 이거 말이죠. 말이 말을 하네. 첫 글자. 말씨. 뒤에 글자가 오는 건 괜찮아요. 자기가 첫 소리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참말. 이렇게 하면은 말이 두 번째 글자가 됐으니 다시 짧아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밤나무 하면 밤이 맨 앞이죠? 밤에 밤을 먹는다. 길고, 그 다음에 쌍동밤 이러면은, 자, 쌍동밤 이렇게 짧아지는 겁니다. 세 번째 글자가 됐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언으로 넘어가 볼게요. 용언에 활용해서, 그쵸? 그때 벌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벌다라는 것이 이런 거 있죠? 아람이 벌다. 그것이 이렇게 터져 나올 때 아람이 벌다라고 하는데, 근데 뭐 예를 들어 벌리다라고 하면, 그쵸? 어떻게 돼요? 뭐가 된 거예요? 내가 벌게 하는 거죠. 그쵸? 자, 라든가 또 이렇게 됐을 때 또 이렇게 말을 떠벌리다. 자, 여기저기 벌려. 물건을 이렇게 벌려. 그쵸? 그러면 벌다라고 안 하고 그거는 물건이 스스로 벌 수는 없잖아요. 밤이야, 식물이야 이렇게 터질 수 있지만 다 익어서. 근데 물건을 이렇게 벌다는 말이 안 돼요. 물건이 벌다는.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이, 그쵸? 벌리는 거죠. 뭔가를. 그쵸? 자, 그랬을 때 이 벌리다에서 떠벌리다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그쵸? 이렇게 단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때 벌리다의 벌다 같은 경우는 자, 원래 피동사동 접사가 오면 짧아지는 거거든요. 조금 이따 뒤에 규정에서 나오겠지만 근데 얘는 고집 단어예요. 고집스러운 단어라서 피동사동 접사가 와도 벌다의 장을 포기하지 않는 예외 단어입니다. 뒤에 다시 한번 언급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예외 단어거든요. 원래 피동사동이 뒤에 오면 축약된 형태가 아닌 경우에야. 축약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게 맞는데? 짧아지는 게 맞는데 고집 단어거든요. 자, 그런데 그랬던 모두 벌다도 떠벌리다 되는 순간 장사 없는 거예요? 몇 번째 글자 됐으니까. 두 번째 글자 됐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아무리 완고한 고집쟁이 단어도 두 번째 음절로 밀려가는 순간 끝난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제3, 제4. 자, 여러분 이거 합성어죠? 잘라볼까요? 어떻게? 제3 끊고 제4. 자, 그럼 여러분 어때요? 준처버가 되는 거죠? 유사하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제는 같은 글자예요. 그리고 둘 다 장음입니다. 그죠? 같으니까 당연히 장음이죠? 제3, 제4라고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여기 있는 얘를 세 번째 글자로 생각을 해서 그냥 짧게 갈 거냐? 요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3과 제4는, 그쵸?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의미가 분화되고, 그쵸? 어느 정도 독립성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얘는 제3과 제4다. 그래서 제4도 첫 글자였던 순간을 인정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길게 가는 거죠. 그쵸? 길게. 그죠? 제3, 제4 이렇게. 자, 반신반의도 그래요. 반신 끊고 반의. 이때 반을 첫 글자로도 인정을 해줄 거냐? 아니면 그냥 너는 세 번째 글자일 뿐이냐? 자, 그랬을 때 역시나 얘도 똑같이 반신반의, 반신반의. 여러분 왜 이건 두 개일까요? 뒤에 있는 뭐 때문이에요?
왜 두 개가 돼요? 뒤에 있는 의 때문에. 그 의의 초성이 지금 니은이긴 하지만 얘는 한자죠. 여러분 우리 문이 기억나시죠? 문이 같은 경우는 둘 다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문이처럼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려웠겠죠. 제가 그래서 늘려서 테스트를 4개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얘는 한자이기 때문에 이게 뒤에 초성이 니은이 있어도 의도 가능하고 이도 가능하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앞에 나왔던 자 질문하세요 할 때 문의. 그죠? 그게 문의도 되고 문의도 됐다. 발음이 안 되는데요, 저는? 자, 문의와 문의, 그쵸? 자, 그게 둘 다 됐다는 거랑 얘랑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시제비비예요. 자, 시제비비 잘라볼까요? 자, 근데 문제는 장음이 시였다는 거예요, 시. 그쵸? 자, 오를 시자가 장음인데, 그러면 시시가 지금 한 글자죠. 시가. 한 글자짜리가 2번 겹쳐져서 몇 글자가? 2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비에 대한 논의할 필요도 없는 거지. 그쵸? 그러면 요럴 때에는 어때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영영이랑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길게 해줄래야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길게 해주려야죠. 그쵸? 길게 해줄래야라고 하면 안 되죠. 제가 지금 비표준어를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영영입니다. 자, 영영 보면 이것도 역시나 시시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영이 길영자가 길어도 어떻게? 그냥 뒷글자로 가면 그죠? 뒤에 글자는 짧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자 뒷부분에서 얘기했던 답안을 볼까요? 자, 여러분 보다라는 용언에서 모음어미 아가 붙어서 와 축약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장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쵸? 이중모음 되기 때문에 자 모음 축약으로 장음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되어에서 돼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답안에 들어간 이렇게 줄면 길게 발음된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오다의 와는 예외였죠. 그쵸? 그래서 얘는 짧다. 와. 그리고 또 뭐 있었죠? 저처가 되면서 짧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싸다의 피동사동 전미사가 들어간 거예요. 자, 뭐 예를 들어 물건을 싸다 그럼 내가 싸는 거예요. 근데 물건 입장에서는 쌈 당하죠. 그럼 물건이 주어일 때는 쌓이다가 되는 거죠. 둘러싸이고 쌓이고. 그쵸? 보자기에 쌓이는 거죠. 떡이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부적절하네요. 떡을 보자기에 싸다니. 자,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건 뭐예요? 피동전미사 이가 들어간 겁니다. 당하는 전미사 이가 들어갔죠. 그러면 당하는 전미사 이가 들어갔을 때 우리는 준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준말을 만들었을 때 얘가 뭐가 돼요? 싸이를 줄여서 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준말이 된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것이 이중모음 되진 않았지만 이중모음은 아니죠, 얘가. 이중모음 된 건 아니지만도 그래도 축약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음을 만드는 거죠. 모음 축약이니까. 자, 그 다음에 누이다 같은 경우도 자, 눕단데 그쵸? 눕게 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 하냐면 뉘다라고 해요. 그때도 누이 줄여서 얘가 뉘가 됐어요. 그러면 얘가 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준 형태니까. 그쵸?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두 개에 요것도 밑에 두 개도요. 티다, 그 다음에 쇠다. 이 네 개가 바로 뭐냐면 피동사동 접사가 줄어들어서 준말 형성했을 때 장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요거 좀 주목해 주세요. 자, 트이다 했을 때 우리가 쓸 땐 이렇게 써요. 티다. 하지만 발음은 어떻게 한다? 요걸로 하죠. 왜 그럴까요? 여기에 뭐가 있어서? 자음이 있어서. 그쵸? 누적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문기능 하나에 대해서 한 단어의 발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적용이 되는 거죠. 의 앞에 초성에 자음이 있으면 이로 발음은 한다는 것과 그쵸? 그리고 또 요게 준 형태이기 때문에 장음이라는 것. 원래부터 트가 긴 건 아니잖아요. 그쵸? 자, 원래 길어서 긴 게 아니라 길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됐죠?